이게 뭐냐면 네. 주민함께 아카데미, 약칭 주민한데요. 네.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된 뒤로 아카데미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총 지금까지 보면 14기가 진행이 된 거고 네. 한 기당 대략 뭐 8강에서 10강이니까 100강 이상 진행된 거죠. 근데 이 14기는 힘을 저희가 많이 줬습니다. 네. 많은 분들 모시려고 뭐 오창석님 네. 박태웅, 뭐 봉지욱 기자, 뭐 이런 분들 쫙 모시고요. 엊그저께는 박문성 축구 해설가를 모시고 했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 말씀도 너무 재밌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내일에는 이제 요거 윤성은 앞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오창석 뭐 이런 분들 모시고 하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주민아. 네. 여기 이제 K 시리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K-팝, K-스포츠, K-팝. K-컨텐츠 뭐 이런 것들로 쭉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윤성은 맞아요. 영화평론가, 맞아요. 오창석 정치평론가, 네. 그리고 권성민 PD, 네, 훌륭하신 권성민 분이죠. PD도 네. 나오고 박주민 의원도 나오네요. 저는 이제 강의가 아니라 네, 12월 6일 날 네, 네. 그 내란 있었던 현장을 네. 국회 현장을 같이 투어할 거예요. 국회 투어. 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유리창 깨져 있고 아. 헬기 내렸던 곳, 네, 네. 뭐 이런 것들 쭉 둘러보고 나서 저를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날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제가 강의하지는 않고요. 네, 투어를 네. 같이 합니다. 투어를 네. 같이 하고 또 투어하고 간 다음에 박태웅 의장님, 이분이 AI 전문가잖아요. AI 전문가시고 거의 뭐 멘토죠, 멘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욱수수 기자팀이 있는데 욱수수가 봉지욱 기자, 이명수 기자, 장인수 맞습니다. 기자. 야, 찐 언론인들과 네. 함께 또 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지금도 신청 가능하고요. 네. 비록 이제 2강이 놓치셨지만 네. 앞으로 남은 강의가 굉장히 좋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강이 놓치신 분은 일정 정도 이제 환불을 해드려야 되나, 6만 원 일단 넣으시더라도 뭐 하여튼 네네.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 장소도 종로 쪽에 마련해 놨어요. 네. 교원 스페이스 챌린지 홀,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8개 강의인데 6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한 강에 6만 원, 만 원도 안 되는 10,000원도 안 되고요. 비용으로. 또 강사들이 뒤풀이 있으면 뒤풀이까지 옵니다. 박문성 해설가 오셔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술 마시다. 즐거운 추억도 함께 네.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들하고 그렇죠. 좋은 강의 듣고 토론하고 또 의기투합하고,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그분들이 계속 이어져요. 집회도 네. 같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예. 한 몇 분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현재까지 한 230분 정도 신청을 했는데 네. 좀 여유 있으니까 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새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네. 한국이 2028년 G20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네. 한국이 의장국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정말 그러면 임기 내 유엔 안보리, APEC, G20 의장을 모두 맡게 되는 맞아요. 건데, 모두 맡게 되는 첫 한국 대통령이 되신 건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외국 정상들이 막 우리 대통령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네. 막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 특히 UAE 같은데 방문했을 때는 역사적 방문이다. 현지 언론들이 역사적 방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대단한 환영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낳고 있어요. 네. 특히 재밌는 게 이번에 기업인들하고도 이번에도 원팀처럼 움직이시던데 네. 삼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 예, 거기 부회장을 대동하고 갔던데. 그게 뭐냐면 중동에 이제 K 컨텐츠는 힘을 되게 많이 발휘하는데 네. K 푸드가 그 할랄 음식이란 벽 때문에 네.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대요. 오. 근데 삼양 같은 데는 이제 할랄 음식을 대비한 그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가서 시장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CJ, 뭐 삼양 이런 쪽하고 같이 이제 가셨더라고요. 야, 네. 정말 엄청난 외교 성과들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집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업무 보는 사진이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김혜경 여사께서 교민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교민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국민들이 쉬엄쉬엄 일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 이제 그 키세스 단에서 뭐 이렇게 얼음 아스팔트 위에서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이 뽑은 게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맞아요. 말씀하셨다. 예.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몇 달 전에 은평에 오셨을 때도 사실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계속 일 근데 저도 또 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막 그 당시 이제 소비 쿠폰 관련된 여러 의견들 전달해드리고 막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쉬셔야 된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니 이게 쉬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 너무나 준비된 대통령이시고 그냥 정말 그 전에 누구는 일하는 척하면서 빈 A4를 들고 있었던 것과는 정말 너무나 대비가 되는. 최근에 뭐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폭로되는 내용들 들어보셨죠? 네네. 뭐 국정원 가거나 이럴 때도 소폭 돌리고 구축받아서 나오고. 네, 거의 뭐 뻗어가. 제가 솔직히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막 링게를 뭐 꽂았다더라 술 깨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 막 듣고 있는데 그런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맞습니다. 네.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을 보시면 참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말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 본인이 그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세요. 특별히 뭘 안 해도 자기는 건강하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7박 10일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7박 10일 잠 안 주무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많은 성과를 내시고 계신데요. 우리 대통령님 항상 화이팅.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방부도 합참 청사도 다시 재배치가 되는데 용산의 옛 청사로 복귀하기 위해서 200억 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이 짓거리 안 했으면 돈을 이거 다 진짜 아낄 수 있었는데.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전되면서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전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용산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대통령실이 갑자기 증원 없이 또는 설비나 시설 보강 없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갑자기 업무가 막 바뀌고 맞습니다. 또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고 이러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던 얘기예요. 맞아요. 그날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죠. 되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조금만 제가 보충 설명하자면 원래 이제 종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종로 관할이었어요. 종로 경찰서. 종로 경찰서는 70년 동안 청와대를 경비하고 경호를 하면서 기관의 역량과 인적 역량이 전 13만 경찰 중에 최고예요. 경비 역량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경호하고 하면서 승진을 했거든요. 근데 용산 경찰서는 한 번도 그런 경호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덜렁 대통령실이 오니까 아니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하잖아요. 집회를 막기 위해서 기동대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10월 달이 되면 용산 경찰서는 최고로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할로윈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할로윈 대책은 세울 여력도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대통령실에 모든 이제 몰빵을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정말 구멍이 난 거거든요. 경찰관들은 다 그 얘기했었어요. 이거의 첫 번째 원인은 정말 대통령실 이전이다.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 말을 제대로 못했었죠, 사실은.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맞아요. 근데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사무실에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그 대통령 경호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이제 오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을 자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좁아 터진 사무실에. 원래 경호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용산 경찰서는. 뭐 이거 업무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막 난리통이었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우방이지만 미군이라는 다른 나라 군대 옆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래서 보안 문제도 굉장히 그래서 컸잖아요. 사실 도청 얘기 나왔잖아요. 초기에 그 부정도 긍정도 못 하고. 맞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건데. 용산으로 한번 가는 데서 돈 쓰고 다시 돌아가는 데 돈 쓰고. 정말 국가 예산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공짜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막 갖다 써도 오세훈 봐요. 한강버스 2천억 가까운 돈. 그럼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고요. 서울링 막 1조 2천억 막 감사해정은 700억 막 써. 노들섬 3,700억 막 써.
근데 정작 마을버스, 버스, 서부선 경전철 이런 거 돈 안 쓰고 AI, 바이오 이런 데 투자 안 해. 네. 오로지 오세훈.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얘기 잠깐만. 서울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마포에 하겠다고 했는데 마포에 하겠다는 걸 다 반대했죠. 네, 송파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래요? 1조 2천억 든다는 건데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거의 사실은 스탑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세우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세워주세요 해야 되는데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그거 뭐한 짓이냐. 그러니까요. 그거 반대하러 집회 간다 그러고 막 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청와대 이전 공사가 연내 완료가 목표라고 하는데 이르면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대통령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최종적으로는 세종이나 이런 데로 가신다고 이미 대선 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게 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지금도 영빈관에서 행사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하러 그래? 네. 용산에 있다가 맞아요. 영빈관 갔다가 네. 관저에 가서 주무시고 막.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네. 업무를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